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 어떠한 항목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주변에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시면요,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담보고요. 대물배상은 물건, 보통 이제 차 대 차 사고면 차가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배상하는 담보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인 이 대인배상 지급기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보시면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 영상은 사망은 제외하고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인배상은 우리가 종합보험, 대인배상 2까지 들어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가 무한이고요. 책임보험, 대인배상 1밖에 가입되지 않은 상품에서는 상해급수나 장해급수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수많은 교통사고 골절 중에 보행 중에 다쳤을 때 나타나기 쉬운 발목 골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통사고는 시간과 장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골절됐을 때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보상이 어떻게 되는구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항목, 후유장애 항목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부상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상 항목에는 첫 번째로 적극 손해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이렇게 있죠. 이 항목은 쉽게 이제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받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치료 비용이 지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병원 치료 받는데 자부담하실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입원 치료하더라도 내가 퇴원할 때 돈 낼 게 거의 없다는 뜻이죠. 물론 1인실이나 2인실 이렇게 상급 병실 비용이라든지 간병비 등은 지불 보증이 안 되어 가지고 자부담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상급 병실도 병원에 기준 병실이 없다, 다인실이 없다 이렇게 병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에는 7일까지는 입원료를 지급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간병비의 경우에도 나중에 설명드릴 이 간병비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상해급수 1급부터 5급까지 해당되면은 해당되는 일수만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위자료 항목입니다. 이 부상 항목의 위자료는요,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가지고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요. 보시면 1급 부상 200만 원부터 14급 부상 15만 원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죠. 발목 골절로 만약에 5급 상해에 해당이 된다, 이럴 때는 위자료 75만 원이 인정됩니다. 이 위자료 항목은요, 나중에 부상 항목 끝나고 설명드릴 이 후유장애 항목에도 있는데요. 부상 항목 위자료와 후유장애 항목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는 휴업손해 항목인데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휴업 기간 중에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이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60일간 입원했다 했을 때 300만 원 곱하기 60일 나누기 30일 곱하기 85% 해가지고 510만 원이 휴업손해로 산정됩니다. 네 번째, 간병비 항목입니다. 이 간병비 항목은요,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가지고 1급, 2급 부상인 경우에는 60일, 3급, 4급 부상인 경우에는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인정하고요. 이 간병비는 실제 지출한 간병비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일용근로자임금은요, 하루에 11만 876원인데요. 발목골절로 5급 부상을 입은 경우에 11만 876원 곱하기 15일 해가지고 166만 3140원을 간병비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식대와 통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식대의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한 끼당 4,03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 일수당 하루에 8,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통원 치료를 30일 받았다 했을 때 8,000원 곱하기 30일 해가지고 24만 원을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후유장애 항목입니다. 첫 번째, 위자료 항목입니다. 아까 부상에도 있었던 항목인데요. 이 후유장애 담보의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애율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요,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4,500만 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85%이고요. 만약에 65세 이상이다 했을 때는 4천만 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85%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지마비가 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상의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 기준,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기준입니다. 참 복잡하죠.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 발목 골절로 노동능력 상실률 14%에 해당한다 했을 때 후유장애 위자료는 12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부상위자료 75만 원보다 이 후유장애 위자료 120만 원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위자료가 중복될 때는 큰 거, 여기서는 이제 후유장애 위자료 120만 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실 수익의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예시로 설명드렸던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 14%에 한시 3년 장애가 남았다 했을 때 이 상실 수익의 항목은요, 300만 원 곱하기 14% 곱하기 33.3657 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33.3657이 3년인 3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입니다. 골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산정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 보셨죠?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 상실 수익액 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상실 수익액 항목을 많이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고 장애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보험회사랑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간호비 항목입니다. 자,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하면 식물인간 상태 환자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지 완전 마비 환자에 해당할 때 해당이 되는 항목이고요. 이 항목에서 가정간호비는 하루에 1명 이내에 하나며 실제 간병비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일용근로자임금은 하루 11만 876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발목 골절로는 이 항목은 해당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설명만 드렸고요. 그리고 부상과 후유장애 항목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요, 합의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치료비에 대해서 산정해가지고 합의 시점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항목에는 흉터로 인한 성형수술 비용, 골절로 인해서 만약에 금속 내고정물 수술을 했다 그랬을 때 이 금속 내고정물 제거 수술 비용 등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발목 골절로 인해 가지고 수술 흉터가 한 10cm 가량 생기고 수술 후에 1년 시점에서 핀 제거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핀 제거 수술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하는 시점에서 이 흉터 성형수술 비용하고 핀 제거 비용까지 모두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례에서는요, 제가 대략적으로 성형수술 비용을 2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핀 제거 비용을 150만 원 정도 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치료비는 350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부상을 입고요, 60일간 입원을 하고 30일간 통원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장애평가를 한 결과 발목 관절의 14% 노동능력 상실률 3년 한시장애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부상 항목에서 휴업손해 510만 원, 간병비 약 166만 원, 기타 손해배상금 24만 원, 후유장애 항목에서 위자료 120만 원, 상실수익액 약 1,400만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 350만 원까지 해서 총 2,570만 원이 산정이 되고 이 금액이 합의금이 된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과실이 없는, 그러니까 무과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피해자 본인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만큼 빼야 됩니다. 총 발생한 진료비에서 본인 과실만큼을 또 치료비 과실상계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계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고요.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 어떻게 어떤 항목을 보상받아야 되는지 알아보았고요. 많이 복잡하죠? 혼자서 진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합의금이라도 올바르게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교통사고로 골절상 입으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셨거나 주변에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사건 문의 폰메일이 있어요. 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